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공의 사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모 일간지에 전공의 사태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입니다. 그는 먼저 전공의는 수련생으로 의학교육과 면허시험 자격만으로는 부족한 임상 경험을 선배 의사로부터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이 큰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부분 고난도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수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공의는 인건비가 싼 의사여서 병원 측은 경영에 도움이 되니 전공의 배정에 목맨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공의가 전문의를 대체하면서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높아졌고 서울대 병원은 전체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전공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의 전공의 평균 연봉의 차이를 들었습니다. 1만 3천여 명가량의 전공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인데 의사는 평균 3억 원 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국민보건개정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의원을 제외하고 2022년도 수입은 86조 원이고 이 중 절반 남짓을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재료비, 행정관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만 명의 병원 의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총 18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봉급 책정은 병원 경영자의 판단이지만 우리 건강보험은 의사의 높아진 인건비를 사후에 반영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년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사이에 이루어지는 환산지수 계약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인상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매월 개별 수가를 신설, 가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낼까? 국민보건개정은 이 돈의 재원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병원 수입 86조 원 중 22조 원은 환자가 병원을 나오면서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56조 원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8조 원은 실손보험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보료도 실손보험료도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내니까 의료 이용 단계에서 내는 것보다 부담을 가볍게 느낄 뿐이지 의사의 높은 인건비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구도에서는 전공의 근무 시간이 길수록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배우는 처지라 견뎌냅니다. 적은 인건비 불만은 미래 수입 기대로 사귄다고 합니다. 본인이 낮은 인건비 덕분에 선배 의사가 높은 연봉을 받아도 몇 년 참으면 나도 저만큼 받으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대 2,000명 증원 소식은 울고 싶은데 뺨 맞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수입을 나눠 가질 사람이 많아진다니 말이 되는가? 아마도 변호사의 수익 감소를 보던 기시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근로소득 4천만 원 남짓으로 살아야 하는 보통 국민은 보상이 적다고 고액 연봉의 응석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래 몸값이 떨어질까봐 버리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어른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법대로 정적수의 의사를 투입해야 하며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다고 업무가 마비되면 병원 책임이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입원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오면 병원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면허의 특권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료 일탈은 병원장이 고발을 통해
개별 의사의 형사상의 책임을 다투고 민사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병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돈이 합당한 의료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전공의를 배치할 것인지 전문의를 배치할지는 병원 내부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모두를 해결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도록 하면 국민이 이긴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공의 사태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파악한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영선 교수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